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이 노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포는 아주 오래된 식당을 얘기합니다. 우리 음식 평론가 중에 박찬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노포의 장사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그 식당들, 소문도 아주 자자하고 또 실제로 맛도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오래된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노포의 장사법입니다. 박찬일은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식당을 여러 군데를 다녔고요. 그 중에서 추려낸 게 26군데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래된 식당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포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맛은 기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한결같음입니다. 그래서 재료 손질 같은 거, 오직 그 전래 기법대로 내는 이제 일품의 맛,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거래처, 그다음에 손님의 호응으로 생기는 뭐 연대감, 이런 것들이 노포들의 공통점이다. 첫 번째 가게, 명동 돈가스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국내 최초의 일본식 돈가스 집입니다. 83년에 시작했습니다. 돈가스는 이제 일본에서 개량한 요리인데 명동 돈가스도 일본의 유명한 돈가스 가게인 동키에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기름을 하루에 2번 교체하기 때문에 기름이 맑고 170도에서 오랫동안 튀겨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겉바속촉, 이게 대표적인 그런 돈가스 집입니다. 두 번째, 하동간입니다. 하동간은 지금도 하루에 딱 500g만 팔고 있습니다. 곰탕집이죠. 39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70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판 정육점에서 고기를 받아서 내장을 섞어두어 오랜 시간을 삶은 다음에 토렴해서 내놓는 곰탕이 아주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팔판 정육점이 식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시장 중에서 제일 큰 손이었던 집인데 3대가 지금 이어서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암소고기만 다루고 하루에 한 10마리에서 12마리의 소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정육점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 가게는 부민옥입니다. 서울 다동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의 노포입니다. 56년에 시작을 했고요. 식사로는 육개장, 안주로는 양무침이 최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북면옥입니다. 순메밀로 만든 관록의 평양식 막국수집입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습니다. 55년에 창업했고 영서지방은 메밀 속살을 잘 빻아서 쓰기 때문에 흰면이고요. 여섯 번째 소개하는 식당은 조선옥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소갈비집이고요. 37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2마리 반 가량의 소갈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을지 오비메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녁 시간에 을지로통을 가게 되면은 치맥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길거리를 쫙 메우고 치맥을 하는데 바로 그 을지로 치맥거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그 관록의 가게가 바로 이 을지 오비메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가리를 처음 맥주 안주로 만든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여덟 번째 소개하는 가게는 어머니 대성집입니다. 신설동에 있는 서울식 해장국집입니다. 토렴을 해서 내는 선지가 있는 해장국은 술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초당마을 가시면 꼭 순두부를 드시고 오시죠. 그 중에서 토박이 할머니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간수 대신에 바닷물을 사용해서 급하지 않게 느리게 만들어서 진짜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집입니다. 평양냉면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을지면옥입니다. 의정부 평양냉면 계보를 잇는 집입니다. 메밀과 전분의 비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평양냉면 계열은 면 위에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쭉 뿌려서 냅니다. 그게 가장 특징이죠. 국물이 맑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편육이 아주 맛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하는 식당이 신발원입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습니다. 만두 전문 중국집입니다. 피가 두툼한 그 산동식 만두로 깨물어서 입에 넣으면 육즙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화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 임오군란 때 청군이 들어오면서 화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짜장면, 만두, 짬뽕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음식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신발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하는 식당이 성북동 돼지갈비집입니다. 성북동 그 초입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드셨는데요. 저도 이거 성북동 돼지갈비를 좋아해서 자주 가던 곳입니다. 한 50여 년 됐고요. 연탄으로 구워내는 갈비 그리고 곁들이는 조개젓갈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는 집입니다. 13번째 소개하는 집이 신도 칼국수입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 칼국수고요. 육수는 사골과 멸치를 넣어서 만듭니다. 업력 60년 된 집입니다. 14번째 소개하는 집이 수원집입니다. 인천 밴댕이 골목의 원조 대포집입니다. 인천은 항구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짐을 부리고 내리는 그 부두 하약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이 칼칼한 목을 씻어내주는 술과 안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포집의 역사가 서려 있는 집이 바로 인천에 있는 수원집입니다. 종로에도 맛집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피맛골이 유명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독보적인 서울식 불고기집이 바로 한일관입니다. 구멍 숭숭 뚫린 그 노란 불판, 거기에 불고기를 얹고 그 밑에 자작자작 그 불고기 국물이 있었던 바로 그런 서울식 불고기집이 바로 한일관입니다. 16번째 소개하는 집이 숫골원 냉면입니다. 평양 모란봉 냉면집을 이어서 대전을 대표하는 평양냉면집으로 자리 잡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집은 육수를 닭으로 내고 있습니다. 17번째 소개하는 집이 태조 감자국입니다. 공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원조 감자탕집입니다. 58년에 개업한 식당입니다. 3대 내림식당으로 서울 도남동에 있는 도남시장에 있습니다. 18번째 소개하는 식당은 덕인집입니다. 목포의 흑산도 요리명가입니다. 원래 홍어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포 인근 또는 전라도 인근에서는 먹었지만 이 서울에 홍어를 판매하고 하는 데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칠레 인근 바다에 있어서 아무도 잡지 않았던 홍어를 대량 잡아서 우리가 수입해 오면서 이제 홍어를 일반인도 많이 먹게 됐죠.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뭐 홍어 삼합 또는 홍어 찜, 홍어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일반 가게에서 판매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박찬일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번째 소개하는 집은 신일반점입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습니다. 중화요리집입니다. 박찬일은 이 신일반점을 소개하면서 짜장면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대한제국 때 처음 들어왔지만 실제 짜장면이 많이 먹는 음식으로 된 것은 60년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산동지방에 춘장을 썼는데 식품위생법이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캐러멜을 넣은 장으로 만들었고 돼지기름을 쓰다가 식용유로 대체가 되어서 현재의 짜장면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짬뽕은 산동식 초마면이 원료로 돼지고기와 뻘 육수를 써서 하얀 짬뽕이었는데 60년대 중후반부터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짬뽕이 대세가 되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번째 소개하고 있는 식당은 용마갈비입니다. 망우리 우림시장 인근에 있습니다. 옛날 갈비집을 맛보고 싶으면 용마갈비집으로 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입니다. 대두유를 짜고 남은 깻묵을 돼지 사료를 쓰면서 돼지 사육도 일반인한테 많이 퍼졌다고 하죠. 그래서 돼지를 많이 기르고 그 때문에 돼지고기, 족발, 순대, 머릿고기, 돼지곱창 등 돼지를 원료로 하는 요리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면서 생긴 돼지 요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일 셰프가 소개하는 그 26군데의 음식점 중에
유일하게 분식집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릉 일대에 있었던 인기 떡볶이집입니다. 떡볶이도 맛있고 김밥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77년에 시작된 분식집입니다. 23번째가 바닷집입니다. 부산 국제시장을 주름잡는 유명한 해물전골집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물전골을 부산에서는 수중전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의 맛의 비결은 싱싱한 재료와 무, 다시마, 파, 양파, 디포리 등을 넣고 끓이는 육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골 그릇이 양은인데 바로 이 양은 그릇이 명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4번째가 대전집입니다. 근데 대전에 있지 않고 인천 신포동에 있습니다. 힘줄로 만드는 스지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맛있고 인기 있는 메뉴라고 소개합니다. 25번째 소개하는 곳이 동신면가입니다. 64년부터 쭉 가게를 하고 있는데 냉면집입니다. 몽골에서 수입한 메밀을 7, 전분을 3으로 해서 반죽한 면인데 향도 있고 맛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쓴 육수가 묵직한 맛을 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26번째가 여수에 있는 41번 집입니다. 왜 41번 집인가? 여수 연등천에 포장마차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 41번 집입니다. 41번 집에서는 무엇을 시키나 항상 가득 나온답니다. 막 잡아온 생선도 무시무시하게 큰 섭도, 안주거리만이 아니고 전라도식의 반찬도 가득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여수 특산의 돌게찜, 가지무침, 꼴뚜기회, 생선조림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찬일은 이 26곳의 식당을 소개하면서 식당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역사, 동네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음식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언제부터 나와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의 역사도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취재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다녔던 식당도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거절한 식당도 있어서 끝내 이 책에 쓰지 못한 식당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꼬박 3년 동안 쏟아부은 박찬일 셰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